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마켓은 예민수입니다. 9월 5일 수요일입니다. 9월이 시작됐는가 싶었더니만 또 어느새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 됐습니다. 눈 깜짝하면 시간이 갑니다. 시간 하루하루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겁니까? 예, 우리 시장은 시작할 때는 요즘 뭐 힘이 없이 지지부진한데 끝날 땐 강합니다. 어제도 전약 후강이었고요. 코스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바이오의 귀환은 이루어진 것인지 전기차나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데요. 예, 흐름이 어떨지. 미증시는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사실 미증시가 출발할 때는 어제 낙폭이 꽤 커서 우려가 좀 됐었는데요. 아침에 끝나고 보니까 낙폭을 많이 좁히면서 약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아마존은 애플에 이어서 시총 1조 달러의 꿈의 경지에 또 도달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 이런 기운들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뻗어갈 수 있을까요? 예, 오늘에 대한 고민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매매를 오전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10시 반은 넘어야 되고 중국 시신 봐야 되고 중국 증시 열리거나 오후에 하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외국인들이 결국 하루 만에 사재세로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흐름들 주목할 부분들 어떤 걸로 보세요? 일단 연속적으로 파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팔 걸로 보지도 않습니다. 얼마든지 쉬어갈 수 있던 자리였고 연속성 콤보로 올랐으니까 다리가 아팠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쉬어간들 어떻습니까? 부러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었고요. 어제 중국 증시가 또 1%대 올랐고 어제는 원달러가 4원대 플러스를 올랐죠.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후강을 보여줬으니까 최근에 중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환율에 대해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위안화 약세 둔화되는 거, 원화 약세 둔화되는 거 이거 분명히 시장의 호재가 될 겁니다. 근데 과거에 봤을 때는 약세 정도가 나오니까 시장이 빠진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약세가 나와도 어제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위안화 가격 6.84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고도 시장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가 최근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약세 이유를 좀 대보세요라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는 다 미중 무역 전쟁 얘기했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다 터키, 아르헨티나, 신흥국 위기 확산 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전 터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터진다 한들 확산의 위기 쪽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범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직은 그런 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외국인 수급이 현물 수급은 별거 없었는데 선물 수급이 한 2천억 가까이 들어왔고요. 현물 수급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어제 현물 매입 총액이 220억밖에 안 됐는데 셀트리온에 700억 이상 샀고요. 셀트리온 헤어에 이제 300억 이상 샀고 그럼 여기만 합쳐서 1,100억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200억 이상 샀고 그러면 사는 쪽은 완벽히 포커스 맞춰서 산 거고요. 그 밑으로 좀 의미 있게 들어온 매수세들 뭐 있나 찾아보니까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반짝반짝거렸으니까요. 잠시 후 두 번째 코너에서는 2차 전지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오늘 얘기 시작하도록 하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나온 바죠. 장군 줬으면 멍군 주는 똑같은 사이즈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340억 때리면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160억 달러 때리면 똑같이 때립니다. 이번 주에 2천억 달러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죠. 근데 나올지도 몰라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나온다라고 치고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10%짜리로 나오는 겁니까? 25%짜리로 나오는 겁니까? 이호죠? 네, 아니 아닌가요? 뭐 모르는 거죠. 모르는 네, 모르는 거죠. 네. 검토하라 그랬지 네. 25%로 때린다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요. 네. 2천억 달러가 한 방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200억, 300억 이렇게 잘라서 나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네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 모르는 와중에 그냥 2천억 달러 발표가 된대요. 라는 거거든요. 최악만 알고 있네요. 네, 2천억 최악의 달러, 케이스만 알고 있는 거지. 25%할 거다 이렇게들. 그렇죠. 최악만 알고 있는 음. 거지 그 윗단으로는 전혀 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는 최악이 나올지도 몰라까지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악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악재가 발표됐지만 그건 악재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까지는 똑같은 사이즈, 장군과 멍군이었는데요. 이제는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2천억 달러 때리면 중국은 600억 달러 때립니다. 똑같은 사이즈는 못 때리는 건 뭐 작년 기준으로 주고받은 액수가 다르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최악의 케이스만 알아요. 중국이 미국 때리면 600억으로 맞받아칠 거다. 이거 어떻게 맞받아치는지, 언제 맞받아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케이스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으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얘기 아니냐. 노이즈의 끝물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한 시장에서 시장은 부러졌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논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유로존의 얘기를 조금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자동차 관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유럽 자동차 관세는 10%고요.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4%입니다. 트럼프가 입이 대빨 나올 만하죠. 그러면 너네 10% 이거 관세 너무 높아, 낮춰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유로존이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상호 폐지하자. 그러면 우리도 이 관세 안 매기고 니네도 관세 안 매기고 이렇게 폐지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러자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죠. 네. 그것도 싫답니다. 네. 그럼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예요. 관세를 없애겠다라는 것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니넨 관세 제로 매겨 우리는 관세 매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통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통상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네. 트럼프 스타일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부로 들어가서 예. 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중간선거가 뭐 이러면서 얘기가 또 정치권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선거에 물론 이제까지 중간선거의 역사를 보면 모두 다 집권당이 의석을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권당의 의석이 좀 빠지고 과반을 먹냐 못 먹냐 그 게임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의석은 좀 뺏기고 민주당 쪽으로 의석은 좀 뺏기고 그래도 과반은 지킵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뭐 지지층의 결집을 얘기하는 뭐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표방하는 그런 전략들을 바깥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로존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면 자동차 관세 가지고 하도 괴롭히길래 관세를 내리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노이즈로 남아 있는 건 맞지만 뭐 좀 전에 이제 예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내성 생기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진행된 얘기고요. 반도체 얘기 한번 하면 예. 어제 삼성전자는 사고 하이닉스는 팔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업황 최고조로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꽤 됐죠. 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삼성전자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시장이 올라오는 EPS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EPS 올라가는 속도를 시장 올라가는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 퍼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죠.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그러니까 EPS가 오르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퍼밸류에이션이 그 부분, 그러니까 EPS 올라가는 부분이 주가 상승률보다 더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이 퍼밸류에이션 곱하기 퍼 들어가는 부분은 오히려 더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덜 반영했어요, 덜 반영했어요 이렇게 읽는 거죠. 근데 최근 보게 되면은 EPS 상향이 멈췄죠. 그러면서 시장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수 빠지는 EPS가 빠지는 속도보다 주가 빠지는 속도가 더 느렸다라고 한다면 퍼값은 확 올라가면서 시장이 비싸졌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 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값 뭐 급등을 했다 뭐 그런 부분들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를 때도 가치를 덜 반영했고 지금 올랐던 부분들을 내뱉으면서 여전히 저평가의 매력은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중에 시가 최상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대비는 12.8% 컸지만 전월 대비는 9.5%가 빠졌어요. 라는 얘기는 좋아지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럼 좋아지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어요는 분명히 악재거든요. 밸류에이션 높게 받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면 주가는 빠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6배짜리 종목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됐으니까 파시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 정말 불리하게 봤으면 그 전날에 이어서 전날 삼성전자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연속성을 보였을 텐데 그러지 않는 걸로 봐선 여전히 대한민국 시장 상향값으로 기대치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시가총액 넘버원, 넘버원 업종 이쪽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지만 이 논란을 크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긍정적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대표값인 삼성전자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안정감을 갖습니다. 어제 이 삼성전자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제 외신에서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폴더블 푼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 좀 잠잠한데 그런 얘기들도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다시 좀 에너지들이 이제 특별히 성장 주초로 좀 모아지는 그런 그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이제 다 같이 오를 수 있는 국면은 아니었어요. 종목 찾기 오늘도 숨은 진주를 좀 찾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오셔서 눈이 반짝 뜨입니다. 네, 사실 이 2차 전지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전기차 시장 규모하고 보여드리면서 다음에 차 살 때 내연기관 차 사실 분 순수 내연기관 사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네. 적어도 하이브리드 이상은 사시겠죠. 아니 네. 사고 싶어도 이제 내연기관 차를 못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죠. 오죠. 네. 네. 그거 먼저 한번 네네. 볼까요?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아직은 몇몇 개의 국가고 이것도 가이드일 네. 뿐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30년, 25년, 40년 여기부터는 내연기관 차 못 팝니다. 이렇게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가이드들이 주어질지 얼마나 더 지금 현 시점하고 가까운 데드라인이 주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향 자체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리더라도 주도주에서 물려라. 오를 때 주도주가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주도주가 더 덜 빠진다. 그럼 주도주에서 물리면 그나마 답이 있다. 지금도 2차 전지가 주도주입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전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 되는 주식에서 물려라. 말이 되는 주식에서 물려야 나중에 그 말이 되는 스토리가 현실이 됐을 때 사실 현실이 될 때까지 주가는 제일 많이 오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기 전까지. 그러니까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동양제철 화학의 폴리실리콘 기대감으로 그때 주가가 OCI 주가가 막 날라갔었던 예. 그 시대를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근데 정작 실체를 딱 보고 나니까 그때서부터는 죽어났잖아요. 네. 예. 생각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실체를 반영하기 저는 사실 태양광하고는 비교 안 되는 스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훨씬 이 전기차 쪽이 훨씬 클 겁니다. 근데 이 실체를 보기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주가를 녹일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아마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증거로 제시되는 부분들이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뭐 시장은 이렇게 클 겁니다. 이 중에 뭐 헤게모니는 2차 전지가 잡고 있어요. 이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 스토리는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렇죠. 모르는 바 아닐 거고 뭐 그러실 테니까 추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지금 얼리 어댑터들은 간혹 이제 사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에 테슬라 차가 돌아다니는 게 몇 번 봤으니까. 그리고 충전 시설이 많아졌어요. 네, 뭐 있어요. 네. 아파트에 요즘 그러니까요. 짓는 데들 보면은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만약에 망설이게 된다면 뭐 때문에 망설이세요라는 부분인데 이거 인프라도 부족한데 이거 이 배터리 부족해지면 그러면 내 차 서요? 뭐 이게 가장 큰 주저 요인이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좀 한번 완충으로 가는 거리가 이제 길어지고 충전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나는 굳이 이걸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역시나 주행거리죠. 네,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헤게모니는 결국은 배터리 싸움입니다. 배터리 싸움. 사실 전기차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뭐 예전에 뭐라 그러죠? RC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전기로 모터를 눌려서 차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내연기관처럼 굳이 복잡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배터리 자체는 얼마나 고성능의 고효율을 압축시켜서 자동차 이 밑바닥에 깔아내느냐. 여기에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이라는 거는 발전되기 마련이죠. 점점 기술이 좋아집니다. 기술이 좋아지면서 주행거리,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 끝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만 점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나온 것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2배는 거예요. 예,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리고 뭐 디자인도 보게 되면은 사실 테슬라 얼마나 미끈하게 잘 빠졌어요. 뭐 성능적인 측면도 제로백 뭐 내연기관 고성능 모델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런 부분들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중고차 값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워낙 이제 지금 비싼 데다가 이 남이 타던 차는 이미 배터리 효율이 떨어졌을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그렇죠. 예상이라는 거죠. 충전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면은 배터리 성능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면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거의 단데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전기차는 재가치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한 3년 타고 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잔존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감가가 엄청 크게 잡힌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도 매수를 뭐 전기차 구매를 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의 가격, 그러니까 셀 가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소위 말해서 과거만큼 비싸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전기차를 중고로 사서 배터리를 새 걸로 갈아 끼면 새 차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뭐 저 예전에 결혼할 당시 때는 LCD TV가 한 2천만 원 했어요. 1,000만 원 넘었거든요. 뭐 좀 비싼 것들은 2천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요즘 LCD TV 나오지도 않아요. LED TV 괜찮은 거 OLED 말고 LED TV 요즘 뭐 한 100만 원대면 삽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죠. 가격의 하락이 수요 확산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비싸요. 전기차 시장이 작으니까요. 근데 이게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수요가 커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거고 가격은 이 가속력을 붙여서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 기능 구간이 나오겠죠. 그 가격에서도 이익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산업 업황에서 다 봐왔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배터리 싸움이고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 괜찮은 애들 많아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음극재 얘기하면은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게 포스코 캠텍입니다. 뭐 유일한 음극재 기술력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스코 캠텍 어제 뭐 지금 이제 이 표 보시고 나서 이제 차트 한번 쭉 돌려 보시죠. 포스코 캠텍 주가가 최근에 어땠느냐? 음극재 뭐 대표 주자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뭐 LNF, 에코프로,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뭐 이런 부분들 주가 한번 또 보세요. 이것도 양극재 쪽으로 나가 있는 애들이죠. 뭐 후성, 전해질 쪽의 후성, 뭐 이런 부분들 뭐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터리 메이커로 알고 있는 LG화학, 삼성 SDI 뭐 이런 부분들 뭐 우리 이 종목들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많은 종목들 뭐 다 스토리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럼 네 말대로 하면 2차 전지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스토리가 좋으니까 물리더라도 이쪽에서 물리시는 게 좋은 거 맞는데 그 중에서도 한번 딱 골라보면 결국 이걸 것 같습니다. 이 표 한번 보시면 장사 안 되는 애들은 증설을 못 해요. 장사가 안 되는데 증설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정비 값이 더 늘어나는데 장사가 지금 설사 지금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기대값 없는 애들은 증설 절대 못 해요. 그러면 여기서 캐파 늘어난 거 한번 보시게 되면 포스코 캠텍, LNF,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일진머티리얼, 뭐 동밥 이거 하는 회사잖아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캐파 사이즈 보게 되면은 엄청난 급증입니다. 그럼 둘 중 하나죠. 지금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기대값이 무지하게 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주가에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2차 전지 스토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중에서 캐파 증설, 소위 기대값이 큰 애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모으시면 뭐 매매하는데 뭐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종목들 대부분 다 신고가입니다. 어제 새로운 신고가를 다 뚫어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어 있는 시세가 아니고 물리더라도 주도주에 물려라라는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좋다고들 하는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종목이 사실은 이 부품 업체들은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 포인트를 오늘 한 가지를 꽉 집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증설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가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 전에 그 디젤 승용차 뭐 잘 팔리고 저 에너지 또 효율도 좋고 저 확실한 경쟁이라 그랬는데 폭스바겐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요즘 디젤 확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 전기차는 뭐 지금은 아직 꿈이니까요. 제가 그 얘기 지난번 드렸나요? 전기차이어서 충전하는 전기배가 나올 것이다. 예. 전기 비행기도 추진하고 있답니다. 아직 이제 꿈을 향해 가는 거니까요. 성장의 기회들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 2차 전지 얘기 좀 했네요. 오늘 장 전략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간 많이 갔네요. 네. 네. 뭐 강세론 계속 유지합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쉴 수 있었던 자리였고 쉬는 그림이 전전일에 나왔던 거고 연속성 뛰면 좀 신경 쓰였을 텐데 연속성도 없고 그러면 뭐 연타만 아니면 무조건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 시향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 팀장과 함께하는 마켓 시그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